자, 대부분 이 스토리텔링을 해서 뭐 3분 스피치던 5분 스피치건 이렇게 A4 용지에다가 열심히 적어 놓을 겁니다. 그리고 그 스피치를 하기 직전까지 계속 읽어보겠죠. 그러다 보면 분명히 내가 겪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언제 무엇을 어떻게 했었다. 제가 이렇게 해서 살 수 있었던 것은 블라블라 해서 블라블라 했던 것이었다. 이렇게 딱딱하게 책을 읽는 방식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을 다 들고 다니실 건가요? 스피치를 출력해서 혹은 태블릿, 노트북, 핸드폰에 담아서 가지고 다니실 건가요? 자, 방금 전에 썼던 키워드 중3, 그렇죠? 심지어 디테일하게 여름방학이었죠. 그리고 할머니 댁이었었나요? 그리고 옥수수였나요? 그리고 맛. 그리고 배고팠죠? 그리고 내가. 자, 6화원칙 됐죠? 그쵸? 그리고 이 스토리를 모르나요? 내 얘기인데 내가 잘 알겠죠? 그쵸? 그러면 어디 가서 스피치를 한다고 하면 내가 적어놓은 내용들을 외우는 게 스피치가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건 편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저는 스피치를 잘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스피치를 잘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의문을 품을 것이 아니라 노력을 해야죠. 연습을 해야죠. 키워드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키워드만 정리해 놓는 겁니다. 물론 모든 얘기에는 주제, 부제, 뭐 기승전결, 육하원칙 뭐 이런 게 다 있겠죠.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키워드만 정리해 놓는 겁니다. 내가 어디 가서 거짓을 말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겪었던 일인데 키워드만 있으면 됩니다. 하다못해 그냥 손바닥에 써도 돼요. 키워드를. 손바닥에 키워드를 써서 자, 스피치하러 갑니다. 발표하러 갑니다. 자, 직전에 키워드만 한번 싹 봅니다. 키워드만 싹 봐. 오케이. 자, 중3 때 심지어 엄청 더운 여름방학 때였습니다. 저는 할머니 집에 갔고요. 할머니 집에 가서 물놀이다 뭐다 막 진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공기도 맑고 마스크도 안 쓰고 있었으니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막 물놀이까지 하고 너무 배가 고파서 할머니 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나 뭐 먹을 게 없나? 막 이렇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나 너무 배고파요 할머니 나 맛있는 것 좀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때 뭐 동네에 편의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할머니가 당장 우리 손자를 위해서 해줄 수 있었던 것은 옥수수를 쪄주시는 거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옥수수 찐 거 많이들 뭐 먹지는 않았죠. 그쵸? 감자 삶은 거라든지 찐 건가? 아무튼 그런 부분. 그러면 할머니가 옥수수를 아무튼 쪄왔습니다. 그걸 먹었습니다. 막 기다렸죠. 심지어 옥수수가 맛있게 쪄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더라고요.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왜? 배가 너무 고파서 맛있은 것도 있었지만 할머니의 사랑이 담긴 그런 정성, 그런 마음이 어린 나였지만 다 그거를 느낄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제가 빠뜨린 내용 있나요? 없죠? 왜냐? 내가 겪었던 일이니까. 제가 겪었던 일이기 때문에 까먹을 수가 없어요. 키워드만 정리해 놓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키워드만 정리하면은 뭐 3분 스피치, 5분 스피치, 10분 스피치 100개든 1000개든 만들 수 있겠네요? 네! 만들 수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1분 스피치건 뭐 3분, 5분 스피치건 간에 그걸 다 이렇게 해서 A4용지 정리해서 다 하고 있나요? 아닐걸요? 그냥 단순히 다이어리에 정리해 놓으세요. 그냥 다이어리에다가 아니면 휴대폰 메모장도 괜찮고요. 키워드만 적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뭐 내가 나만 알아볼 수 있게끔 표시를 하는 거죠. 3분, 5분. 이거는 어떻게 설정할 수 있다? 결국은 제가 집에서 혼자 해봐야 돼요. 타임랩을 딱 켜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할머니 집에 뭐 저저저저저저저저 딱 스톱. 3분이네. 그러면 내가 이거를 빨리 말하면 2분, 천천히 말하면 4분, 살을 더 붙여서 5분 조절할 수가 있겠죠. 근데 기본적인 내용만 말했을 때 3분이 걸리더라. 그럼 그건 3분 스피치인 거예요. 그러면 제가 5분 스피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그러면은 딱 보는 거예요. 3분짜리가 있구나. 여기다 살을 좀 붙여야겠다. 오케이, 이걸로 하자. 살 조금 붙여서 하면은 딱 5분 나와요. 딱 떨어집니다. 이게. 처음만 어려워요. 하지만 키워드를 정리해놔서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하는 것이 몸에 배게 된다면 처음에 한두 번만 해보면 그 다음부터는 키워드만 보면 줄줄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진 않지만 적어도 앞에 나가서 스피치를 하는 사람으로서는 이런 식의 간단한 정리를 하는 분들이 뭐 제 주변에는 더러 있었어요. 스토리텔링 할 때는 이 키워드법을 잊지 마시고 언제가 항상 먼저 나온다라는 식으로 정리를 해서 중3 여름방학 때 이렇게 했었다. 요 틀은 뭐 헷갈릴 것도 없고 바뀔 것도 없어요. 키워드만 정해놓으면 되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말도 안 되는 좀 비유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옥수수 행사에 갔다. 옥수수 행사에 갔으면 요 언제는 당연히 먼저 말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강조해야 되니까. 중3 여름방학 때쯤이었을 겁니다. 그때 옥수수는 참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저에게는 따뜻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옥수수가 중요하니까 먼저 말을 했죠. 그쵸? 또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런 비유가 될 수도 있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할머니들이 모인 장소에서 내가 뭐 행사든 스피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또 말하는 겁니다. 중3 여름방학 때 이 할머니라는 존재는 저에게는 참 따뜻한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할머니 집에 놀러 갔을 때였는데 이렇게 풀어놓은 겁니다. 스토리텔링이 어려울 게 없어요. 언제만 말해서 청중을 집중시켜서 끌어들이고 제일 중요한 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를 먼저 말합니다. 상황에 맞게끔. 옥수수가 중요하면 옥수수가 먼저, 맛이 중요하면 맛이 먼저, 할머니가 중요하면 할머니 먼저. 이런 부분을 상황에 맞게끔 그때그때 맞춰서 하기 위해서는 이 키워드만 정리해 놓으면 끝나는 일이에요. 끝! 키워드만 정리해 놓으면 끝! 메모지에 적어 놓고 스피치를 해야 될 때 딱 보고 3분 걸렸어? 오케이, 이거 꺼내서 쓰기만 하면 됩니다. 꺼내서. 그럼 언제 어디서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다 쓸 수가 있어요. 키워드법 잊지 마시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난 다음 지금 당장 바로 한번 해보세요. 아무 때나 상관없어요. 어제라고 해도 되고 오늘도 되고 그냥 바로 시작한 겁니다. 바로 시작을 합니다. 어제, 뭐 그저께, 뭐 1년 전, 2년 전 상관없습니다. 당장 언제부터 써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어려울 거 없습니다. 스피치. 스토리텔링만 잘하면. 3분 스피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다 써놓고서 읽으면서 3분 잴 거예요? 아닙니다. 일단은 키워드만 정해놓고 3분 스피치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5분 동안 했네? 그러면 이 중에서의 MSG를 하나씩만 빼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썼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한 3초는 지나가죠. 이런 것들을 뺀다든지 시간이 부족해 반대로 너무 많이 썼습니다. 이런 것들을 추가하는 거죠. 부사, 전치사 부사만 넣으면 돼요. 전치사 부사만. 그런 식으로 스토리텔링을 하면 한층 더 편하고 어디 가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꺼내서 말할 수 있는 무기가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부분만, 키워드만 잘 정리해도 정말 말씀 잘 하시네요. 너무 재밌게 들었습니다. 너무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라는 소리를 듣게 될 겁니다. 스피치 어렵지 않고 스토리텔링 쉽고요. 키워드법 간편합니다. 언제든지 한번 이 부분을 생각하시고 시작해 보세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